자, 시작하자. 그 자치단체를 봤는데, 자, 보통은 이제 그 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시군구에서 할 일, 시도의사가 할 일, 이렇게 나눠져요. 건축물 건축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또 뭐 지정하고 이럴 때는 시도의사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을 보면 지역이 이렇게 돼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정비 보존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돼 있죠? 자치단체 틀하고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도하고 특별시, 광역시가 특성이 완전 다르죠. 도는 넓잖아요. 경기도 보면 경기도는 지역이 넓죠.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저 끝에 연천군도 있고, 파주시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 밑에 평택도 있고, 수원도 있고, 안양도 있고, 안산도 있고,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한다 생각을 해보셔.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구 지정하고, 기반인설을 결정하고, 이런 걸 정하는데, 그 기반인설 중에서 예컨대 공원을 결정해야 돼. 공원을 파주시 어딘가에다가 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원을 위치를 어디로 하고 면적을 얼마로 해서 공원을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를 도의사가 고민을 해야 돼요. 파주시장이 고민해야 돼. 파주시장이 고민하는 게 딱 맞죠? 누가 봐도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공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그 고민은 당연히 파주시장이 하는 게 맞죠.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장이, 연천에서는 연천군수가, 평택에서는 평택시장이 각각 지역별로 고민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도의사가 경기도 전체에 있는 공원을 한 번에 싹 결정하려고 그러면 그 전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각각 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있고, 서울특별시는 이 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도가 시와 군으로 나눠지듯이 특별시는 구로 각각 구별이 되어 있잖아. 그럼 서울특별시 이 강남구 어딘가에다 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원을 어디로 둬야 되는지, 면적 얼마로 해야 되는지를 그걸 서울특별시장이 고민을 해야 돼요. 강남구청장이 고민을 해야 돼. 구청장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느낌이 들려다 말았지? 근데 이건 좀 달라. 특별시는 이 구별로 이게 고민하면은 이제 도로나 공원이나 이게 다 같은 기반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로로 바꿔 생각해 보면, 도로를 결정하는데 서울에 동작구가 있고 서초구가 있고 강남구 송파구가 있는데, 그거를 도로를 각 구마다 따로따로 결정을 한다 생각해봐요. 동작구는 돈 없어서 2차선, 서초구는 돈 많아서 8차선, 강남도 돈 많아서 8차선, 송파구는 6차선, 강동구 갔더니 4차선. 서울 시내 도로가 막 구마다 폭이 다르고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구청장한테 도로 어떻게 결정할지 고민하라 그러면 이렇게 고민한다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전체를 보면서 도로가 어느 위치로 몇 차선이다, 이렇게 결정해야 가장 합리적이죠. 전체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공원도 같은 거예요. 공원이 동작구 갔더니 공원이 하나도 없어. 돈 없어가지고. 공원 한 개도 없고, 여기는 엄청나게 공원 많고, 막 구마다 그게 막 다 다르면 곤란하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전체를 보면서 뭐 공원 같은 시설이 부족한데 특별시장이 뭐 그런 들 위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이미 많은데 뭐 계속 결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을 지정하든 용도지구 지정하든 뭐 시설을 결정하든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시군별로 나눠서 계획을 하는 거고, 원래는 시군구로 나눠서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이게 가장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 개발상을 정할 때는 각 최소 단위로 나눠진 시군구 단위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도는 시군으로 나눠서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에다 맡기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구에서 못하고 특별시 광역시가 직접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직접, 그 다음에 도는 시군별로 나눠서 계획을 정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도는 그 안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고 특별시는 이 자체가 도시 아니에요. 광역시도 그냥 도시 안에 이거 자체가 인천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 아니야.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름이 도시, 군 관리계획이듯이 도시를 단위로 해서 계획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시가 특별시도 도시고 광역시도 도시고. 근데 경기도라는 도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라는 지역 안에 파주라는 도시, 고양시라는 도시, 수원이라는 도시가 각각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별로 하다 보니까 도는 시군 단위로, 특별시 광역시는 그 특별시 광역시 자체로 계획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하면 더 밑에가 없으니까 직접 가게 되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또 읽으려니까 불편하잖아. 특광, 특특시군 이렇게 부르려니까 불편하죠? 안 불편해? 특광, 특특시군. 불편한데? 그래서 세 가지 특을 한 마리 묶어서 특에는 세 가지 특,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세 가지 특하고 그다음 광역시, 시군, 그래서 특광시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와 같이 특광시군의 지역별로 계획을 정한다. 그래서 특광시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다 알게 됐죠. 구청장 나올 때가 있고 시장문서만 나올 때가 있고 특광시군으로 나올 때가 있고 시도의사가 나올 때가 있고 저쪽에 있는 걸 착각했네. 도의사만 나올 때가 있고 특별시 광역시만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좀 생각을 몇 번 해봐야 돼요. 생각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틀이 있으면 이제 안 외워도 이거 당연히 이건 도의사지, 당연히 특별시 광역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획의 내용들을 보면 도시군 관리를 정한 이유는 특광시군의 지역별로 각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려고 계획을 정하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되려면 일단 필요한 게 용도가 정해져야 돼요. 용도, 토지 용도. 아무데나 공장 짓고 아무데나 아파트 짓고 호텔을 아무데나 짓고 이러면 되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지역별로 나눠서 호텔은 어디다 짓느냐, 공장은 어디다 짓느냐, 아파트는 어디다 짓느냐 이게 나눠져야 되죠. 나누려면 토지 용도를 정해야 됩니다. 용도. 근데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래서 다라는 지역 지구 구역 다 다른데 앞에는 공통적으로 용도라는 말이 붙어 있죠. 용도라는 거는 쓰임새,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라는 게 이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죠. 학교하는 시간에 용도의 다양성, 부증성, 비가역성, 연속성 이런 거 공부했죠. 용도가 다양한데 정말 다양하죠.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서 산을 밀어버리고 운동장을 만든다. 개간을 해서 논밭을 일군다. 이런 게 다 형질 변경. 또 땅에서 뭔가를 캐내기도 하고 분할도 하고 물건도 쌓아놓고 나무를 벌채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뭐 등등 수많은 행위들이 다 토지에서 이루어지는데 토지가 체계적으로 개발정비 보존되려면 이런 각종 행위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야 되죠. 건축물 어떻게 할지 공작물 어떻게 할지 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건축물에 관해서는 정의될 사항이 또 굉장히 많아요. 건축물의 용도, 토지에도 용도가 있고 건축물에도 용도가 있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몇 가지? 그 29가지. 아우 다행인데 29가지.
21가지를 다 외웠잖아요. 그거를 그냥 못 외우니까 시설군으로 해서 시설군 9개. 자산, 전문, 영교, 군주, 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산업 등 시설군에는 그래서 산장위, 자묘, 창공운. 머리 쓰고 막 상 그렸죠? 산장위, 자묘, 창공운. 그래서 장례식장, 위험물 저장 처리, 자원순환 관련, 묘지, 창고, 공장, 운수시설. 그 다음에 정리통신, 전방발, 방송통신, 발전. 그 다음에 문화집회, 문정관이, 문화집회, 종교, 관광계, 위락. 그 다음에 영업시설군, 영판, 다운수, 판매, 다중생활시설, 운동, 숙박. 그 다음에 교육복지, 노교수, 야의,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 야영장시설, 의료시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 1종, 2종. 그 다음에 주거업무시설군 주거 생각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 업무니까 업무 추가로 교정, 군사. 그 다음에 기타 시설군 동물식물 관련 시설. 그거 다 외웠잖아요. 그 건축물의 용도가 지역별로 다르게 허용이 돼야 되죠. 그 보면 국토개법 내용과 건축물이 이렇게 연결된다니까.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으로 정해져 있고 건축물의 용도가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적이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허용되는 게 다 다른단 말이에요. 건축법에서 이걸 배운 거고 건축물에는 규모도 중요하죠. 규모. 또 건축물의 형태가 중요한 경우도 있고 색채가 중요한 경우도 있고 또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설비라든지 건축물의 재료, 대지 기준 등등 고민할 게 굉장히 많아요. 토지가 체계적으로 이용되려면 이런 걸 다 고민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허용할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또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도 또는 층수 이런 게 다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항들이죠. 그중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 이 건폐율 용적률을 응용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거의 매년 나와. 국토개혁에서 건폐율을 용도지역별 건폐율이 얼마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건폐율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건폐율 개념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건폐율은 이 건자가 뭘 말하죠? 건축물, 건물을 말하고 폐라는 거는 밀폐했다 덮었다 이런 의미고 율은